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오늘 노원 세무녀 사건, 김태현이 사건을 좀 다뤄보고요. 이 스토커 관련된 법,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이 아니고요. 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새벽 1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다루고자 했던 계획에 있었던 사건을 좀 다루고, 이 스토커 관련된 범죄 법이 제정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 관련돼서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게임들을 많이 하죠. 어른들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많이 합니다. 이 게임 친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채팅도 하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하는데 할 시간도 없고, 채팅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게임 친구도 만들어지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성폭력범으로 돌변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온라인 게임을 활보하는 이 성범죄자들 또는 예비 성범죄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평소 온라인 게임을 자주 하는 고등학생 A양은 꼭 갖고 싶은 게임 아이템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10대 또래 친구라고 속인 20대 남성 B씨가 아이템을 공짜로 주겠다라며 A양에게 접근하고, 그러면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니까 A양의 알림장 사진과 친한 친구 이름 알려달라라고 어프로치를 한다라는 거죠. A양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B씨가 갑자기 돌변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거절하니까 이 B씨가 학교 홈페이지에 A양 이름으로 친한 친구의 험담을 올리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한 A양은 한동안 악몽에 시달립니다. 자, 온라인 게임이 젊은 층 사이에 매우 많이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인적 교류의 창구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뒤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스토킹이나 이 디지털 성착취를 일삼는 수법들이 횡행한다는 겁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많고, 이러한 피해 방지 교육과 함께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경우 게임 접속을 막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그게 쉽진 않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4,973명 가운데 24.9%가 가해자와 온라인상으로 알았거나 일회성 만남을 가졌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25%가 4분의 1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한 꼴로 온라인 공간에서 처음 알게 된 가해자에게 성범죄를 당한다는 거죠. 이 김태현이 사건이 그런 케이스예요.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김태현이 24살. 얘도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인 큰딸을 처음 알게 된 뒤에 이 뒤에 이제 스토킹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이루어지고 그 엄마까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범행을 결심하고 피해자의 사건 당일 일정을 확인한 방법 역시 온라인 게임 공간을 통해서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김 씨가 과거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3범이었다는 사실도 이 이후에 밝혀집니다. 작은 딸에게 엄마가 문자를 보내요. 카톡을 보내는데, 이 작은 딸인 척하고 이 김태현이가 이미 사망을 한 작은 딸의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온 메시지에 응이라는 답을 해요. 작은 딸의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보낸 카카오 메시지가 공개가 됩니다. 자, 김태현이가 이 집에 접근하게 된 방식은 이 퀵 서비스 배달 기사를 가장해서 이 세모녀의 집에 들어가서 이 작은 딸을 살해하기 직전, 직후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요. 김태현이가 작은 딸을 먼저 살해를 하죠. 작은 딸을 살해한 후에 어머니에게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신 답장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3월 23일 저녁 집에 홀로 있던 막내딸은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가장해 집으로 찾아온 김태현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자, 유가족이 지난 4일 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한 작은 딸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이 사건 전후 상황이 담겨 있는데요. 예정에 없던 퀵서비스 배달이 오니까 이 작은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퀵서비스를 시켰냐라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적 없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작은 딸은 언니와 어머니가 같이 있는 대화방에 카톡 대화방에 이 퀵이 왔는데 큰딸한테 이렇게 물어봐. 언니한테 네 거냐? 네 거 아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큰딸이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랑 언니가 있는 카톡방에도 퀵 서비스가 왔다. 네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작은 딸은 그냥 받았겠죠. 받았는데 이 앞에도 놓고 가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태현이가 밖에서 좀 떨어져 있다가 문을 열고 한참 있다 문을 열고 그거 택배를 가져가는 찰나에 따라 들어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작은 딸에게서 답장이 없으니까 엄마가 걱정을 해서 오후 5시 46분부터 6시 20분까지 약 30분 동안 카톡방에다가 퀵서비스 보러 나가봤어? 뭐 왔어? 뭐하니? 반신욕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6시 25분쯤 한 30분 이상이 지나서 딸한테서 응 하고 짤막한 대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후에 어머니가 이상하니까 7번 작은 딸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집으로 갔겠죠? 집으로 가니까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귀가한 큰딸도 살해합니다. 자, 김 씨는요. 작년 11월 이 범행이 있기 4개월 전에 온라인 게임을 통해 큰딸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이에요. 자, 유가족은 마지막 작은 딸의 응이라는 대답을 살인을 막 마친 김태현이가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김태현이 작은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후에 집에 돌아올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라고 유가족이 주장합니다. 김 씨는 최근 공판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면서 가족을 죽인 것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온라인에서 만난 큰딸을 죽이기 위해서 택배 상자를 놓고 들어갔는데 작은 딸을 따라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아니고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여동생인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주장대로라면 큰딸을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머니도 결과적으로는 살해하고 큰딸까지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뭐 보내는 거, 이런 거 스토킹이라는 거예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달해주게 하는 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거, 좀 이상한 물건들을 갖다 놓는 거, 이러한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더 높게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4월 20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이 법률에서 따라다님 등이라함은 특정한 자에 대한 연애 감정을 비롯한 호의 감정, 좋은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특정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 또는 동거의 친족, 해당 특정한 자와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따라다니거나 숨어 기다리거나 진로를 가로막아 서거나 주거, 근무처, 그 밖에 통상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의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몰아닥치거나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이는 것, 당사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 당사자가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3. 면회, 교제, 그 밖에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현저히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상대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거나 또는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것. 6. 오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현저히 불쾌 또는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당사자의 명예를 저해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 당사자가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게끔 하거나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글, 그림 또는 그 밖에 다른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스토킹, 몰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지속적 미행이 스토킹입니다. 두려움을 매개체로 하여 스토커들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접근한다. 몰래 따라다니는 것이 어원상 스토킹입니다. 자, 문제점은 심하게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김태현이 사건과 같은 이 강력범죄로 치닫는다라는 거. 그 다음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어떤 집착행위로 인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다라는 거. 이게 이제 유명인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헤어진 전처에 대한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가 없어진 타인에 대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처럼 온라인이나 이러한 가벼운 관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약간의 호감을 가진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이 스토킹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애정은 이 상대방이 행복함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갖거나 상대방이 괴로움을 갖는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작은 범죄가 이 노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큰 범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또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